7월에 햇살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던 초여름. 안동의 오후는 늘 그렇듯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보다는 먼지가 먼저 집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때문에 마치 햇살조차 흐릿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새 보금자리로 옮길 준비를 하던 장모님을 돕기 위해 제가 찾은 곳은 몇 달째 비어있던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오래된 문짝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고지어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야,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그 말투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은정 어머니, 제게는 장모님이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불리기에는 아까운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30년 먼저 살아온 세월이 얼굴 곳곳에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는 삶을 단단히 견뎌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우아함이 여전히 흐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온 거니까요. 답을 하며 구두를 벗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덥고 습한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오래된 소파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을 비집고 들어오며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 입자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풍경은 괜히 마음을 허전하게 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썰렁하니까 사람 마음도 덩달아 공허해지네. 어머니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 스며든 쓸쓸함을 저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조금 더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곧 어머니 마음에 드는 집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정리하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던 순간 부엌에서 바닥을 닦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허리를 숙여 걸레질을 하는데 블라우스와 치마 사이로 자연스럽게 드러난 곡선이 잠시 눈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쉽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 은정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 후로 저는 늘 사위와 장모라는 명확한 관계만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경계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무의식에 침투해 본능이 된다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걸레를 짜는 물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고 그 사이에 퍼지는 묘한 정적은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햇살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거실 구석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저는 창틀을 닫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부엌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저쪽은 다 했니? 부드럽게 건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바닥을 닦느라 팔을 길게 뻗은 어머니의 몸선, 단정하게 잠긴 블라우스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실루엣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이를 잊은 듯 자연스러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스스로 다잡으며 다시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부엌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펴는 순간 치마 자락이 가볍게 흔들리며 묘한 실루엣이 따라왔습니다. 민우야, 여기 좀 도와줄래? 그 부름의 걸레를 들고 다가가면서도 제 심장은 알 수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손끝은 이상할 만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딘가 달라 보였고 제 눈빛 또한 확실히 평소와는 달라져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정 어머니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은 채 깊이 묻혀있던 여성으로서의 시간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민우야, 너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갑작스러운 말에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어서요. 제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마음이 고마운 거야.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스며있는 묘한 빛깔이었습니다. 그때 환풍기에서 묵은 먼지가 떨어지며 툭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둘 다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청소해야겠다. 저는 얼른 의자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대로 의자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치마 자락이 올라가며 매끄러운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손을 뻗던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자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받쳤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고마워, 민우야. 그 짧은 순간 제 손바닥에 전해진 체온은 단순한 감사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방 안가득히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마칠 즈음 창밖은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느리게 커튼을 스쳤고 거실에는 여전히 낡은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내와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드시죠, 어머니. 고맙다. 어머니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웃으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서로의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온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깊이 눌린 감정을 안고 있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가끔 그런 생각 안 하니? 어떤 생각이요? 잠시 말을 멈추던 어머니의 눈길은 창밖에 머물러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혼자 오래 있다 보면 그냥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어머니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에 꺼져버린 촛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하면 사람 마음이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질 때가 있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 차갑게 출렁이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속마음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온 듯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차잔을 건네는 순간 제 손등과 어머니의 손끝이 스치고 말았습니다. 그건 분명 우연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선명하게 남는 감각이었습니다. 짧고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그것이 마치 오래 준비된 장면처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 역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둘의 시선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오가지 않는 정적 속에서도 무언가가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오가고 있는 하나의 길 같았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너는 고요함이야말로 때로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정막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감싸는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창문 커튼을 다시 흔드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사위라는 틀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남자라는 감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세월을 품은 우아한 모습으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었는데도 안동의 치월은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공구를 챙기며 집 안의 정리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방 한쪽 선반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걸 꺼내야 하는데 내가 직접 해야 할까? 저는 곧장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위태로 오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이런 건 늘 혼자 해왔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작은 의자 위에 발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움직임에 따라 스커트 자락이 무릎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햇빛에 비친 허벅지 곡선이 은근하게 빛났습니다. 당황스러움에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지만 다시 고개가 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팔을 쭉 뻗으며 선반 위를 더듬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고 순간 조금만 더 하고 중얼거리던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의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허리를 받쳤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어머, 민우야. 놀랐네. 그 짧은 순간 제 손바닥으로 전해진 체온은 분명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곡선, 그리고 가까이서 느껴지는 은은한 향기까지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됐어. 이제 내려올게. 고마워.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씀하시자 저는 두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몇 초간의 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까움이었고 그 안에서 저는 이미 어떤 선을 넘어버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어머니는 짧게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내 덕분에 다행이야. 그 웃음 속에는 방금의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지에 손을 문질러 식히려 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이 감각이 단순한 일손, 돕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선 하나, 호흡 하나, 손끝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어머니의 행동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메비어는 감정은 말보다 행동에 먼저 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허리를 붙잡던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감정은 이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부엌 창문을 두드리며 흔들었습니다. 소리보다 먼저 공기 속에 묘한 감정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던 단순한 행위가 우리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시작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창밖에 묘한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곧 유리창 너머로 작은 빗방울이 톡 하고 떨어지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집 안은 금세 빗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오래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비가 제법 오네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게 집이 비어 있어서 그런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2잔 준비해와서 어머니 옆에 놓고 앉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려다 옆에 앉은 그녀의 머리칼이 어깨를 따라 흘러내리며 블라우스 위로 살짝 닿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옆모습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어머니는 제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우, 내가 와줘서 정말 든든하다. 그 미소에 또다시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대화가 멈추자 방 안에는 빗소리와 서로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은정 어머니의 시선이 제 허벅지를 스치듯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손끝이 제 다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고 본능적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 속에는 의외의 침착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열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민우야,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너무 가까이 있는 걸까?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확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 눈빛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입술이 말을 망설이는 순간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셨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 접촉은 짧았지만 그 떨림은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고 우리는 그 빗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심이 깃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입맞춤은 우연 같았지만 사실은 오래 억눌려왔던 감정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떨어지자 어머니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아닌 어쩌면 감정을 인정해버린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감싸 쥐고 오래도록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내리던 빗소리는 단순히 배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처음으로 선을 넘던 순간 마치 모든 걸 감싸주는 두터운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빗방울 소리 하나하나가 조용히 울려 퍼지며 우리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어제의 일이 아른거렸고 그 기억이 희뿌옇게 마음을 감싸고 있어서인지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안동의 하늘은 유난히 고요했지만 밤새 내린 비가 남기고 간 자취는 바닥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정 어머니가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두 손에 장갑을 끼고 마대 자루를 정리하다가 저를 보며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왔네, 민우야.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담담했지만 그 말과 함께 스친 짧은 눈빛은 어제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아주 잠깐 마주쳤다가 서둘러 다른 데로 피하는 듯한 시선,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 괜히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먼저 하면 될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방 쪽을 가리키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저쪽 방부터 하자. 공구 상자를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작업에 집중하려 해도 어제의 일이 계속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따뜻한 차, 그리고 그 순간의 떨림. 그 모든 장면이 영화 속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내내 어머니는 저와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듯 가까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움직여야 할 상황에서도 슬쩍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리감이 오히려 제 안의 감정을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은은하게 스쳐가는 샴푸 향기, 치마 자락 아래 드러나는 다리선, 말 대신 오고 가는 눈빛. 모두가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더 명확한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한참 뒤 잠시 숨을 고르려 거실로 나오자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바닥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정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 끓는 소리,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모든 것이 정적을 품은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잠깐 쉬자. 어머니는 차 2잔을 가져와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주 조금 거리를 두었지만 피하지 않는 자리 배치였습니다. 민우야, 도와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같이 하니까 참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네. 그녀의 짧은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어제의 감정과 이어진 무언가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이 관계 안에서만 존재를 느낀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느끼는 위안도 그런 종류의 교감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소파 위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순간은 마치 다리를 건너듯 지나간 감정과 다가올 감정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같았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은정, 어머니는 페인트 붓을 들고 오셨습니다. 오래된 벽면에 새 색을 입히는 작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다리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할게요. 어머니는 통만 잡아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을 받쳐들었습니다. 제가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숨결이 등 뒤에 닿는 듯 전해졌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어머니의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갈색 머리칼 사이사이에 흰빛이 비쳐 있었고 순간적으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치자 저는 본능처럼 시선을 피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은근히 진하네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병원 근무할 땐 이보다 독한 약 냄새도 자주 맡았는걸.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시간 간호사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동네 사람들 부탁을 받아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제 곁에서 함께 숨쉬는 존재로 서 계셨습니다. 작업을 이어가던 중 제 손등에 페인트가 묻자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제 손을 조심스레 닦아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냥 두면 자국 남아. 그녀의 손길은 무척이나 부드럽고 느렸습니다. 손등 위를 스쳐가는 감촉이 숨결처럼 가볍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져 하고 말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게 있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사다리에서 내려왔고 자연스레 어머니와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더 이상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가구, 배달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나 보다. 민우야, 내려가자.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흐른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존 보울비가 말했듯 안정적인 애착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나날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듯했습니다. 배달차 문이 열리며 기사들이 식탁과 장식장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방향을 짚어주셨고 저는 무거운 서랍장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이건 안방에 둘 거예요. 벽 쪽에 붙여주세요. 그녀의 말에 맞춰 서랍장을 밀던 순간 우리의 어깨가 살짝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몸을 멈추었고 그 찰나의 온기가 제 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움직임을 이어가셨습니다. 여기 벽선에 맞춰주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마에서는 땀이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벽에 고정해야겠구나. 공구 상자 좀 가져올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나가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은 아직도 복잡했고 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끝에 남은 따스한 감촉은 계속 제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새로 들여온 옷장과 화장대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벽에 바짝 붙여 고정했고 어머니는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곧게 이어지는 허리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그 모습에서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도와드리는 일일 뿐이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있었지만 제 안의 감정은 그 경계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좀 잡아줄래? 어머니가 서랍을 꺼내며 부르셨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그 무게를 함께 받쳤습니다.
순간 손끝이 스치듯 닿았고 그 짧은 접촉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맞닿았고 어머니는 가볍게 고마워하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 안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장 실장은 제자리를 잡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우리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네, 어머니. 이제야 집이 조금 집 같아지는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텅 빈 공간이 하나둘 채워지는 순간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채워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조금씩 숨결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위와 장모로만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루비는 감정은 차곡차곡 쌓이다가 의도치 않게 터져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조용한 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이 마지막으로 두고 간 침대가 안방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긴 시트와 아직 주름 하나 없는 새 이불 위로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에 서서 손바닥으로 시트를 천천히 매만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숙여 시트를 펼 때 블라우스 단추가 당겨지며 몸의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타이트한 치마자락이 허벅지를 따라 매끄럽게 말려 올라갔고 햇살은 그 위에 부드러운 윤곽을 그려냈습니다. 민우야, 이쪽 좀 잡아줄래? 네, 어머니. 저는 곁으로 다가가 침대 모서리를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손등이 스치며 작은 전류 같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빛이 마주쳤고 그 안에서 저는 어제와 다른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셨고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시트를 정리하며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드네.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긴장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린 모습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천천히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민우야.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떨림도 거의 없었지만 그 울림은 제 안에서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선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바닥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과 부드러운 곡선이 피부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맞닿으며 호흡이 묘하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전과는 다른 밀도로 가득 차올랐고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이 고요함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이런 감정이야. 그녀의 속삭임은 제 귓가에만 들리는 듯 아주 가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천천히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새하얀 시트 위에 그녀의 몸이 고요히 놓였고 치마 자락은 자연스레 허벅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부끄럽거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심리학자 프랑클은 사랑이란 서로의 존재를 깊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를 단순히 장모가 아닌 하나의 여성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결조차 잦아들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시트를 손끝으로 꼭 쥔 채 제 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우야. 그녀는 제 손목을 천천히 붙들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남아 있었고 그 힘에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제 가슴에 몸을 기대며 호흡을 점점 더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단추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결, 오르내리는 곡선, 그리고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무게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나 정말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에는 긴 시간 동안 억눌러 온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마에 입을 살짝 맞추고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마치 겨울 끝자락에 불어오는 마지막 바람 같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물러나고 따뜻함이 피부를 뚫고 번져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얇은 커튼은 파도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햇살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우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기울며 창가 너머로 스며들더니 침대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영화를 천천히 멈춰 세운 것처럼 고요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으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해.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혼자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슬픔도 외로움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도 홀로 감당해 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게를 잠시라도 내려놓는 순간의 곁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시월은 진짜 감정은 언어가 멈춘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간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했고 그저 숨결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장소로서의 고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조용했고 방 안에는 오직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와 고른 숨결만이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은정 어머니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오랜만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녀의 등을 살짝 토닥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오랜만에 참 좋다.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마음이 터져 나온 고백이자 깊은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넘겨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은한 샴푸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고 그 향은 우리가 처음 이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익숙하게 느껴왔던 기운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신 지 꽤 되셨죠? 그래, 은정이가 떠난 뒤로는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멀리 있는 사촌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사실상 내가 전부였지.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스쳐 지나간 쓸쓸함은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맞잡은 손을 통해 그녀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민우야.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더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책임져야 할 나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오히려 잠깐이라도 기대어 올 수 있도록 곁에 있는 것, 그걸 받아주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 그 말은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연결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도 그 조심스러운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정 어머니는 이내 몸을 일으키시더니 조용히 시트를 정리하고 이불에 주름을 다듬으셨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감정을 애써 눌러 담고 있는 듯 차분했습니다. 민우야, 거실 정리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겠니? 커튼이 아직 안 달렸네. 네, 어머니, 바로 갈게요.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고 방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잠시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던 손, 사위와 장모라는 경계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선을 흐리게 만드는 감정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은정 어머니는 긴 커튼을 들고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햇살이 커튼 뒤로 스며들며 그녀의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고 바람조차 잠시 멈춘 듯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저는 공구 상자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이거 제가 박스에서 꺼내드릴게요. 그래, 저 위에 고정하는 봉만 달면 될 거야. 우리는 함께 커튼 봉을 고정하고 천을 길게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창문 앞에 서자 햇살은 그녀의 뺨과 목선을 투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손끝이 천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희미한 주름 위로 흘러간 세월이 조용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인지 더 조용해 보이세요. 그녀는 손을 멈추고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보여. 아마 생각이 많아서일 거야. 잠시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고요히 숨을 고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우리가 어제와 오늘 겪은 일 아마 평생 기억 속에 남겠지.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더 선명하게 남을 겁니다. 그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감정. 그렇기에 더욱 강하게 각인될 거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여름 오후의 풍경이었지만 우리 둘의 마음은 그 평범함과는 다른 결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커튼을 달기 시작했을 때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손을 뻗다가 제 팔을 스쳤습니다. 너무도 우연한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접촉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온기가 제 어깨를 타고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안, 실수했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넘겼고 저도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의식하는 감정이 은밀히 숨어 있었습니다. 커튼이 완전히 달리고 낮아 거실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햇살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대신 그늘과 빛이 어우러져 잔잔한 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야 좀 집 같네. 어머니가 말하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셨고 양손으로 따뜻한 차잔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무릎 위로 내려앉은 햇살이 손등 위에서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지만 그 거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집에서 나는 혼자 시작해야겠지. 그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몸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혼자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집에는 어머니의 시간이 쌓일 거고 어쩌면 우리의 기억도 함께 남겠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참 따뜻하다. 그녀의 시선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 올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따스한 촉감이 오래된 기억처럼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는 움직임으로 내 손등을 따라 부드럽게 손가락을 미끄러뜨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말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꺼내지 못한 언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다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내가 내 이름 그냥 불러도 괜찮을까? 나는 순간 고개가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닿을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살아있음의 감각을 다시 찾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고 등을 기대어 주었습니다. 말 대신 손끝과 숨결로 이어진 교감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호흡하는 또 다른 대화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냈고 실내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차분하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각, 햇살은 점점 기울며 창문 너머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거실과 방은 이미 대부분 정리된 상태였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흐는 공기와 감정의 결이었습니다. 은정 어머니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따랐습니다. 침대 위에 마지막으로 시트를 정리하며 그녀가 말했다. 이제야 좀 집 같아. 그녀의 손길이 새하얀 이불 위를 부드럽게 스치며 가지런히 펼쳐지자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허리를 숙였을 때 등선과 허리 라인이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타이트한 스커트 자락이 살짝 올라가며 그 곡선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그녀가 한 사람의 여자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강렬히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야, 이쪽 모서리 좀 잡아줄래? 나는 다가가 이불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등과 내 손이 다시 스쳤습니다. 순간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들었고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진심뿐이었습니다. 은정 어머니는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몸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녀의 말이 흐려지자 나는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지, 어떤 외로움은 말로 꺼내면 더 깊어지고 어떤 외로움은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조금 녹아 없어지더라. 그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이 파고들 만큼 깊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게 필요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정적 속에는 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감싸며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 온 사람처럼 준비된 듯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껴안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은 말이 아니라 공감으로 전해진다. 그날 우리가 나눈 건 바로 그 공감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이해, 숨결로 이어진 온기, 손끝으로 전해진 교감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진 따뜻함이 내 가슴까지 깊숙이 파고들었고 나는 그 온기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부드럽게 섞이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침내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안방의 이불은 정갈이 덮여 있었고 거실에는 새 커튼과 장식장이 제자리를 찾아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은정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고르고 있었고 나는 발을 닦으며 문틈 사이로 흘러드는 노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푹 쉬어라. 네, 어머니도 편히 쉬세요. 내가 인사하자 그녀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입술을 열었다가 이내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민우야,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고맙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라기보다 오랜 외로움 끝에서 만난 위로를 정리하는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까지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문이 닫히기 직전 다시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후회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여름밤의 공기는 서서히 식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 위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 눈빛을 하고 있었고 어깨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고통을 견뎌낸 자리에서가 아니라 다시 연결된 자리에서 발견된다. 그날 우리가 함께한 순간은 짧았지만 서로의 마음에 남긴 울림은 평생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골목길과 그 집, 그 방, 그리고 그 고요한 숨결. 모든 것이 그곳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맞이한 가장 고요한 순간 속에서 피어난 정서적 연결에 관한 기록입니다. 68세의 은정 어머니와 30세의 민우. 단순히 장모와 사위로만 머물던 관계가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상실 속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의 감정으로 번져왔습니다. 그것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얼마나 섬세하게 피어나고 또 스며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고요하지만 잊히지 않을 이야기였습니다.